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DKTV 토론토 현지 취재 콘텐츠 잘 보셨나요? 저는 애킨스 단장이 한 말 중에 강렬하게 뇌리에 남은 말이 있습니다. DK가 류현진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애킨스 단장이 적응은 타자들이 류현진의 피칭에 해야 될 거다라고 답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류현진 선수의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류현진 선수는 귀국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첫 시즌 정도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2013년 류현진 선수는 192이닝을 던졌고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닝 기준이 그때보다도 낮아졌기 때문에 180이닝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3.60 미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매생이TV 녹화에서 180이닝 평균 자책점 3.58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기준을 낮게 잡은 게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선수는 사이 영상 3위 투수인 템파베이 찰리 모튼이 유일했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토론토 투수가 이를 충족한 건 11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중 5번을 로이 할러데이가 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4년 이를 달성한 마크 벌리와 2015년 마르코 에스트라다는 대단히 느린 공과 체인지업으로 성공한 투수들이라는 겁니다. 토론토는 지금까지 총 4번 사이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팻 핸트겐과 로저 클레멘스가 3연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을 나온 후 토론토에 입단한 클레멘스는 1997년과 1998년 2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에 성공하는데요. 클레멘스는 1998 시즌이 끝난 후 고향팀 휴스턴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고 토론토는 휴스턴 행이 불발되자 클레멘스를 양키스로 트레이드합니다. 클레멘스의 약물을 폭로한 맥나미에 따르면 클레멘스가 약물에 손을 댄 시점은 1998년 여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해볼 선수는 클레멘스가 아니라 로이 할러데이입니다. 우리는 할러데이와 클리프 리를 할 교수와 리 선생으로 불렀는데요. 하지만 할러데이의 공식 별명은 닥 할러데이입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코치 시절부터 카운슬링을 잘해줘서 별명이 닥이었다면 할러데이의 닥은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총잡이 닥 할러데이에서 따온 겁니다. 씁쓸한 부분은 총잡이인 닥 할러데이는 36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로이 할러데이도 경비행기 사고를 통해 40살에 요절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나는 전설이다에서 주인공 로버트 네빌은 새로운 변종 인류가 탄생하고 자신이 9세대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가 됐다는 걸 알자 I am 레전드, 나는 전설이다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할러데이는 지금은 야구에서 멸종해버린 마지막 완투형 에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완투의 종언이 내려진 건 2007년이었습니다. 2006년 미네소타 요한 산타나가 한 경기를 완투하고 사이 영상을 차지한 데 이어 2007년 샌디에고 제이크 피비가 완투는 물론 한 번의 8이닝 경기도 없이 사이 영상을 수상했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투수들에게 완투를 요구하지 않게 된 반면 할러데이는 마지막까지 생존한 완투 머신이었습니다. 할러데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할러데이의 커터, 컷 패스트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에 기록한 평균 자책점 10.64가 1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투수 중 역대 최악의 기록이었던 할러데이는 2002년 커터를 장착하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할러데이는 커터를 던질 때마다 팔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할러데이는 2007년 시즌 중반 백업 포수 살 파사노의 제안에 따라 그립을 바꾸고 난 후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파사노는 지금 뭐하고 있나 찾아보니 앤소폴로스 단장을 따라 2018년부터 애틀란타의 포수 인스트럭터를 맡고 있네요. 할러데이는 2008년 올스타전에서 만난 마리아노 리베라에게 커터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얻는데요. 리베라가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수정해주자 커터의 위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무리 최고의 커터와 선발투수 최고의 커터가 만나게 된 겁니다. 할러데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메이저리그를 완벽하게 지배했는데요. 4년간 평균 승리 기여도가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0년 정규 시즌에서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고 포스트 시즌 데뷔전에서는 노히트 노런을 따냄으로써 닥토버라는 별명을 얻은가 동시에 역대 최초로 한 시즌에 노히트 노런과 퍼펙트 게임을 모두 달성한 투수가 됩니다. 그 4년 동안 할러데이는 35번의 완투를 했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정상적인 완투는 총 38번에 불과했습니다. 할러데이는 통산 67번의 완투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완투 능력이 뛰어났던 CC 사바시아의 완투 숫자는 38번이고 컷쇼는 25번입니다. 커터는 또 다른 투수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데요. 바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2017 시즌 중반 댈러스 카이클의 피칭 비디오를 보고 커터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2018년 커터를 완성하자 나타난 현상은 포심 패스트볼의 피안타율 감소였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포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탄착군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베이스볼 서번트의 히트맵은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먼저 류현진 선수는 우타자를 상대로 포심을 철저하게 몸쪽 높은 코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터는 몸쪽으로 약간 낮게 던짐으로써 타자가 대처해야 되는 몸쪽의 범위를 크게 늘려주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좌타자를 상대로는 포심이 살짝 몰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커터가 몸쪽으로 시작해 바깥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감으로써 역시 포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커터 이야기를 꺼낸 건 류현진 선수가 커터의 고향에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커터는 1980년대부터 활용된 공입니다. 하지만 리베라가 19년을 뛰고 할러데이를 배출했으며 앤디 패틱과 알라이터 역시 커리어를 시작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그야말로 커터의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지난해 토론토의 커터 구사 비율이 시카고 컵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메이저리그 4위였다는 건데요. 지난해 토론토에서 유일하게 15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이자 가장 유력한 5선발 후보인 트렌트 손트는 커터를 장착하는 데 있어 피트 워커 투수 코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109단 구종가치에서 신시내티 루이스 카스티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커브가 11위, 패스트볼 역시 18위였던 반면 커터는 그 자체로는 양수값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커터 역시 정상급 구종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면 류현진 선수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올해 류현진 선수의 커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